부패를 없애려다 엄청 비난받았던 그때가 좀 떠오르긴 하네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게 일종의 사이드 퀘스트였죠. 뭐 사이드 퀘스트 치고는 꽤 흥미로웠지만요. 당신은 결국 메인 퀘스트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앵커 질문입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메인 앵커로 돌아왔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를 고친다는 건 마치 해변에 마약 주사기랑 부패한 흔적 같은 게 널려 있어서 그걸 치우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깨끗하게 치우고 싶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바로 AI라는 쓰나미죠. 쓰나미가 바로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해변 청소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별 의미 없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무튼 다시 메인 퀘스트로 돌아오셔서 다행이네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일이에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정치 쪽은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정치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고 자본만 넘쳐나요. 전 샌프란시스코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DC는 당연히 전부 정치판이죠. 만약 로켓이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철저히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수학이랑 물리학은 속일 수 없어요. 결과로 바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철저하게 진실을 따지는 환경에 익숙한데 정치 쪽은 완전히 그 반대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쨌든 다시 기술 분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이크 셀러 강연입니다. 제가 기쁜 이유는 오늘 연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마이크 셀러입니다. 왜 각국이 비트코인이 필요한지를 설명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를 말해왔습니다. 이사회 기업 CEO들에게도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말했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가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 셀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발표는 지구에 사는 80억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모든 개인, 가족, 사업, 창업가들을 위한 부의 21가지 방법입니다. 마이크 셀러 강연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상장 기업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 주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부의 21가지 방법입니다. 부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비트코인이 자본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죠. 완전한 자본,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 그리고 부패할 수 없는 자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완전한 자본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 혹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조차도 부패할 수 없는 자본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모든 인공지능들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을 원하게 될 거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세상의 절반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진짜 모든 것의 절반입니다. 마이크 셀러 강연입니다. 부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확신인데요. 이 확신은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애초에 가장 뛰어나게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S&P보다 빠르고 금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겁니다. 미아나의 피터 시프는 금 옹호론자입니다. 참고하셔요. 다시 말하지만 금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미아나의 피터, 마이크 셀러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수집품 혹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자산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부의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부를 얻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란 현명하게 금융 리스크를 받아들인 자에게 부가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마이크 셀러 강연입니다. 사토시는 사이버 공간의 불, 비트코인을 지폈습니다. 겁에 질린 이들은 그 불에서 도망쳤고 어리석은 이들은 그 불 주위를 장난처럼 맴돌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사이버 빛으로 따뜻하게 비춰진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란 뜻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절대 가지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한 혜택도 포기하겠죠. 결국 그들은 뒤처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저 가지고 놀려고만 합니다. 그 불을 이리저리 흔들죠. 불꽃놀이처럼 보여주기식 행동을 합니다. 혹은 마술처럼 요란한 속임수나 장난을 벌이겠죠. 하지만 진짜로 불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세요. 여러분의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장기 투자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세요.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덜 가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마이크 셀러입니다. 그리고 불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고 그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때 여러분은 부자로 가는 티켓을 가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6월 19일 목요일은 그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이라서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 표를 보시면 7월 달에도 3일과 4일 휴장일이고 9월 1일이 하루 휴장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과 28일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12월 24일, 25일은 크리스마스 관련 휴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텍사스 의원들이 9월 1일까지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6월 22일 예정대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로 인해서 9월 달로 연기된다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본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투자의 마인드 그리고 부자로 가는 급행열차는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파상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자, DC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도지위원장을 할 때 낭비와 부패를 없애려다 엄청 비난받았던 그때가 좀 떠오르긴 한다 이러면서 그 한 달 전 기억을 소환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요즘은 되게 밝은 표정, 굉장히 편안한 표정, 여유 있는 표정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메인 퀘스트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이렇게 사회자가 다시 맞장구를 치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 정부를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해변의 마약 주사기랑 부패한 흔적 같은 게 널려 있어서 그걸 치우려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쓰나미는 바로 AI라는 쓰나미인데 이 쓰나미가 바로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해변 청소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정말 안심되는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요. 사실 도지에서 온갖 쌍욕을 들어가면서 테슬라 차도 불타는 걸 감수하고 온갖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워싱턴 정치판에서는 BBB 법안으로 머스크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죠.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대판 큰 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서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봉합된 상황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분명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로 명확하게 돌아와서 이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자, 미래의 이 AI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이 인터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인데요.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치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고 자본만 넘쳐난다. 자, 이거 일론 머스크가 아주 호되게 정치에 대해서 이번에 배웠죠. 일론 머스크가 있을 자리는 테슬라 기업 현장이죠. 우리는 그런 일론 머스크를 듬직하게 믿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켓이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철저히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스로는 철저하게 진실을 따지는 환경에 익숙한데 정치 쪽은 완전히 그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시 기술 분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좋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활짝 웃는 얼굴로 화답을 하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 요즘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 여유 있는 표정에서 투자자로서 좀 듬직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마이크 세일러가 부자로 가는 급행 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약을 좀 해보면 지구에 사는 80억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강연을 지금 하는데 개인, 가족, 사업, 차원가 이분들을 위한 부의 21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의 21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은 비트코인이 자본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완전한 자본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값의 그 추구의 끝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큰 부자들, 결국은 자기네 자산을 불려가고 안전하게 키울 곳은 결국은 종착지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 정부, 여기저기 개인들 지금 포모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발행 물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 셀러는 비트코인은 세상의 절반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화가 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암호화폐가 바로 그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는 불을 넣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확신인데 이 확신은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관찰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수집품 혹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자산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 비중도 좀 줄이고 또 채권 비중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도 줄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만이 우리를 세 번째 부의 길로 이끌 수 있는데 진짜로 부를 얻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그 문턱에서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샀다 팔았다 해서 결국은 큰 손해를 보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셀러는 용기라는 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금융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가 찾아온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라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절대 가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절대 가지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한 어떤 혜택도 안타깝게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불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불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불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인데요. 여러분의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 원화 이런 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기 투자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최대한 전환을 해라. 부동산, 채권 이런 거 팔아서. 그래서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다시 한번 힘줘 강조하고 있고 덜 가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고 그 속도도 생각보다 훨씬 빨라지는데, 자, 이거를 바로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티켓, 바로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안 팔고 버티는 것, 이것이 부를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좋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한 빠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테슬라는 1.8% 올랐고 엔비디아는 0.94, 팔란티오는 1.27% 올라서 테슬라는 32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1,000로 향해 가는 티켓이 열린 거고, 텐베거, 그러니까 $3,000로 가는 텐베거 옵션은 옵티봇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모두 일어날 일이죠.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이 좀 긴박한데, 자, 이란과 이제 미국이 과연 전면적으로 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죠. 자,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벙커버스터 공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협상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연준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죠. 정말 파월만큼 바보가 없다. 그러면서 금리는 당장 2.5%는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이란과 그 전쟁, 그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포모, 예를 들어서 뭐 투매, 이거 뭐 공포 때문에, 과도한 공포 때문에 다 던지고 떠난다. 이거는 아닌 거죠. 과거의 경험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 주식을 2년 전에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2년 만에 재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리 투자 고수도 결국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영원한 고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최고의 고수는 좋은 앞으로 텐베거 주식을 사서 내가 일정한 경제 독립,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경제 독립을 이루고 이룰 때까지 보유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의 캐시우드는 그 포트폴리오상 테슬라나 비트코인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편입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걸 일정 부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 운용상의 제약은 있지만, 어쨌든 2년 전에 그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판 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봅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국내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미국에서 연준 기준금리 동결이 된 가운데 12월까지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연준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표시한 FOMC 전도표에서 이 3월에 그 4명에서 3명으로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인원이 3월에 4명 대비 3명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 관세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중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방향성이 굉장히 불명확한 거죠. 이런 부분은 투자에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짧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재테크 방송이기도 하지만 복지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 1인당 전 국민 누구나 15만 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지급이 되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7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중에 그 지역화폐 개념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자,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여기에 더해서 그 쿠폰 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원까지 추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55만 원에서
숙박 쿠폰도 할인과 영화 관람 이런 할인들이 들어가면 약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도 제가 아침 일찍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특히 그 자영업자분들 5천만 원까지 채무 빚 탕감해 준다. 요것도 해당되시는 분은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그 자율주행이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는 게 가장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이다. 자, 이걸 암시하는 포크드 그 트윗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부자가 되는 빠른 경제 독립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How did we get so rich?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Your father didn't sell his entire Tesla position a week before the launch of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보택시 론치 완전한 성공 전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것. 요게 이제 $1,000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옵티머스 4까지 버틸 수 있으면 30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억이 30억이 된다는 얘기고 1,000만 원이 3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포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운명의 갈림길,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나의 경제 독립이 갈린다는 거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X앱에 대해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X앱에서 인앱 거래 여기에 이제 은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제 이런 게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투자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2022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하면서 약간 금리 인하 여지는 남겨두었는데요. 사실 민주당 정부 때는 금리를 여러 번 인하를 했죠. 트럼프 새 정부 들어서는 지금 인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시의 그 사이트 내 돈을 걸고 확률을 이제 보는 사이트에서는 이 10년 만에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 81% 낙관적인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서 81% 확률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 또 9월 달까지 좀 연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는 XAI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자,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 일론 머스크의 나머지 4개 비상장 기업과 특히 그 중에 XAI, 스페이스X와는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뉴럴링크까지 하면 이제는 테슬라 차주들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끊김없는 연결 그리고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뇌파만으로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현재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20만 개가 장착돼서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추가로 지금 15만 H100, 5만 H200 그리고 3만 개의 GB200 그리고 11만 개의 GB200이 장착이 돼서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는 34만 개의 GPU를 확보하게 될 거다. 자, 이게 지금 이 비아 Y 컴비네이터 인터뷰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AI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AI가 처음이자 모든 거의 마무리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에서도 AI가 반드시 필수고 옵티머스 봇이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에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걸 작동시키는 게 바로 컴퓨팅 파워 이거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서 신호대 자본 비율이 매우 끔찍하다. 그래서 본인은 방금 제가 인터뷰에서 해석을 해드렸지만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그건 확실히 정치와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기술 분야로 돌아서 정말 기쁘다. 정말 여유 있고 편안하고 웃음기 넘치는 인터뷰를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인터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엔트로픽의 컴퓨터 책임자인 코리 왕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웨이머가 틀렸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테슬라 방식이 웨이모 방식보다 이게 우수하다는 거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현재 텍사스 오스틴 자율주행 운영차 여기에 이제 보면은 모델 Y 우측 하단에 모델 Y가 당당히 PT에 올라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3번에 현대 아이오닉도 AV 라이드로 볼 수가 있고 웨이모의 제규리 페이스 그리고 주쿠 아마존의 주쿠에 도요타 하일랜더 요런 모델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1번 테슬라의 모델 Y의 로보택시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방금 제가 X 인앱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이 CEO 린다 야카리노가 X가 슈퍼 FC에서 투자 및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1번과 2번을 보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도입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송금, 투자, 지불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50개 주에서 이 X에 기능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차선책으로 또 도지코인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 UI를 살펴보면은 이 풀오버와 이머전시 스탑 긴급 그 정지 그리고 풀오버 이 버튼이 크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6월 22일 테슬라의 비감독 자율주행 텍사스 오스틴 출시와 함께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린다 야카리노가 인터뷰에서 엑스머니가 출시될 것이고 엑스머니가 사용 가능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상을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요즘 그 점점 더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개 출시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바로 론칭이 정말 민주당 의원이 발목을 잡아서 약간의 불투명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6월 22일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텍사스주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 7명이 지금 요청한 건 뭐냐 하면은 6월 22일 예정된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를 새로운 자율주행 규정이 발효되는 9월 1일까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발목 잡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9월까지 테슬라가 이 말대로 또 연기를 하면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내년으로 넘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기술의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예정대로 6월 22일 텍사스 비감독 자율주행 론칭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텍사스 의원들 이 테슬라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 9월로 연기한 연기를 촉구한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내부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요즘은 아주 그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이럴 때 이 온도를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40도 수준에서 25도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 앱 하나를 통해서 가능한데 테슬라의 첨단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에피소드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스타링크의 고속 인터넷은 극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림을 가능하게 하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헬리콥터에서도 이 그 스타링크 접시를 달아서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경찰 순찰차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모두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모두 잘 돼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뉴럴링크 깜짝 소식인데요. 자, 실명, 마비, 청력 상실, 이명, 기억 상실, 이명은 이제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죠. 자, 스트로크, 뇌 손상, 목 통증, 허리 통증. 자, 이런 뇌척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럴링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이 기술이 완성되면 또 한 번의 끝판왕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지금 마이크 셀러 이제 비트코인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이분도 조만단위 부자죠. 그런 부자가 지금 마이크로스트리치에 비트코인을 59만 개 담아서 자, 이 수익률만 지금 19%를 기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휴장일 6월 19일 확인해 드렸고 7월은 3일과 4일 목금 2번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버 캡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 새벽이 올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막상 이게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생계형 정말 택시기사분들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기술혁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식을 보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명한 전략으로 이 대응을 좀 잘 뒤처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직행 티켓은 첫 번째가 나보다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건데 우리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또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자산의 보존 인플레이션 해지로 보유를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 셀러는 부자로 가는 21가지 방법에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수량을 끌어모으는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간다, 200만 달러 이거보다 일단 부족한 수량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되새기면서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sla works closely with XAI. Like you've seen how many humanoid robot startups are there. Like it's like I think Jensen Huang was on stage with a massive number of robots. Robots from different companies. I think there was like a dozen different humanoid robots. So, I mean, I guess part of what I've been fighting and maybe what has slowed me down somewhat is that I'm a little I don't want to make Terminator real. So I've been sort of, I guess, at least until recent years, dragging my feet on AI and humanoid robotics. And then I sort of come to the realization it's happening whether I do it or not. So you got really two choices. You could either be a spectator or a participant. And so I'm like, well, I guess I'd rather be a participant than a spectator. So now it's, pedal to the metal on humanoid robots and digital superintelligence. A lot of flack for like getting rid of waste and fraud, which was an interesting side quest, as side quests go. But got to get back to the main quest. Yeah, I got to get back to the main quest here. So back to the main quest. But I did feel, a little bit like there's, it's like fixing the government is kind of like there's like, say, the beach is dirty and there's like some needles and feces and like trash and you want to clean up the beach. But then there's also this like 1,000-foot wall of water, which is a tsunami of AI. Like, and how much does cleaning the beach really matter if you got a 1,000-foot tsunami about to hit? Not that much. Oh, so we're glad you're back on the main quest. It's very important. Yeah, back to the main quest. Building technology, which is what I like doing. It's just so much noise. Like the signal to noise ratio in politics is terrible. So, I mean, I live in San Francisco, so you don't need to tell me twice. Yeah,
X Money. You've seen the enhancements with XChat for premium users, off the charts capability. So think about what we're doing. Instead of getting distracted by clickbait noise, you're thinking about more people coming to the platform to spend more time, to do more things. Soon you're going to be able to live your whole financial life on the platform. Peer-to-peer payments, stored value, pay a creator, watch a pay-per-view. I mean, come on, we're talking about what's next, not what stuff you talk about. It's like a fantasy of the past. So I wouldn't be here spending jam-packed 5 days if we didn't have tremendous partners. In the U.S., we're about to launch X Money. First principle thinking apply to software and hardware, apply to anything really. I'm just using kind of a hardware example of how we were told something is impossible, but once we broke it down into the constituent elements of we need a building, we need power, we need cooling, we need power smoothing, and then we could solve those constituent elements. But it was, and then we just ran the networking operation to do all the cabling, everything, in 4 shifts, 24/7, and I was like sleeping in the data center and also doing cabling myself. And there were a lot of other issues to solve. Nobody had done a training run with 100,000 H100s training coherently last year. Maybe it's been done this year. I don't know, but and then we ended up doubling that to 200,000, and so now we've got 150,000 H100s, 50K H200s, and 30K GB200s in the Memphis training center, and we're about to bring 110,000 GB200s online at a second data center, also in the Memphis area. Is it your view that pre-training still working, and the scaling laws still hold, and whoever wins this race will have basically the biggest, smartest possible model that you could distill? Well, there's other various elements that decide competitiveness for large AI. There's for sure the talent of the people matter. The scale of the hardware matters, and how well you're able to bring that hardware to bear. So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Estimates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other data indicate that total PCE prices rose 2.3% over the 12 months ending in May, and that, excluding the volatile food and energy categories, core PCE prices rose 2.6%.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over recent months, as reflected in both market and survey-based measures. Respondents to surveys of consumers, businesses, and professional forecasters point to tariffs as the driving factor. Beyond the next year or so, however, most measures of longer-term expectations remain consistent with our 2% inflation goal. The median projection in the SEP for total PCE inflation this year is 3%, somewhat higher than projected in March.